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북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11일 폐회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걸 육중전회라고 그러는데, 이 육중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 이걸 이제 줄여서 역사결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사결의를 통과시키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의 징시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후보위원 등 348명 앞에서 역사 결의를 직접 설명했으며 시 주석의 설명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팔을 들어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안건이 통과되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이렇게 중국 관영 CCTV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번 육중전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총결하는 자리였는데 역사 결의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육중전회는 역사 결의를 위해서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역사 관련 결의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 창당 24년 후인 지난 1945년 마오쩌둥이 당시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 왕밍 같은 이런 당내 소련 유학파들의 노선을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마오쩌둥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당시 1차 역사 결의는 이 마오쩌둥을 전당의 영도로 확장한 것은 이 시기 중공의 최대 성취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1981년에 제정된 두 번째 역사 결의는 덩샤오핑이 이 마오쩌둥식 통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집단 지도 체제 확립과 중국의 체제 대전환을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루어진 겁니다. 덩샤오핑은 두 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서 이 마오쩌둥이 지시한 극좌 사회운동인 문화대혁명을 거론하면서 이 마오쩌둥의 공로도 있지만 문화대혁명의 잘못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하고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사 결의가 시진핑 주석을 통해 제정된 겁니다. 이같이 역사 결의는 중국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중국 공산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역사 결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지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그런 반열에 올릴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번 역사 결의에는 우선 당이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주의로 확립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지휘로 확립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원은 시진핑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해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실제에 서로 결합시키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서로 결합시켰으며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세계의 대표 중요 사상, 과학 발전관을 견지하고 당 성립 이래 역사 경험을 충분히 적용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립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의 대표 중요 사상이란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 문화 그리고 인민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 이 이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시진핑 사상을 내세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역사계에서 시진핑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시진핑 사상을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정수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고 앞으로도 이 시진핑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뜻과도 연결됩니다. 이건 시진핑의 철저한 우상화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육중전회 공보에서도 시진핑의 이름이 무려 17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마오쩌둥의 7차례, 덩샤오핑의 5차례를 넘어서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의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 횟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치적 위상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은 이미 마오쩌둥도 넘어선
중국 역사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칭송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육중전의 공보는 전체의 40%가량을 2012년 이후에 시진핑 재임 기간 업적에 할애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당 중앙은 전체 당과 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은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로 단결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할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상 통일을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 사상을 중심에 내세운 이유는 결국 시진핑을 영원한 주석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내년 하반기에 당대회에서 3연임을 넘어서 종신 집권으로 가겠다는 뜻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의 중앙사는 시진핑은 이번 역사 계류로 만든 후광을 이용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혹은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재집권 기간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문화대혁명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역사 계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까지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아픈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한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 역사의 대전환을 이뤘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또다시 이걸 뒤집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역사 계류는 지난 두 차례하고는 달리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성취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명칭부터 잘못을 뜻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취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을 포함한 마오쩌둥의 치세에 대해서 중국 인민은 구세계를 잘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 건설을 잘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긍정평가를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발간했던 이 중국 공산당 간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2001년판 간사는 이 문화혁명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당내 개인의 독단과 개인 숭배 형상이 점차 자라났다. 또 마오쩌둥은 문혁에 중요한 책임을 진다. 이러면서 마오쩌둥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나온 2021년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했냐면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부활의 위험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당과 정부에서 부패와 특권, 관료주의 등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투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발전 규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론과 실천에서 착오가 누적됐고 최종적으로 내란을 야기했다. 206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폭로된 이 정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문화혁명 10년 동안에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농촌에서는 대략 520여만 명이 비투를 당했고 그 중에 120만 명이 비자연적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식계의 기념비적 저작인데요. 공산주의 흑서라는 게 있습니다. The Black Book of Communism입니다. 이 책에 보면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략 1억 명이 학살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희생자의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6,500만, 소련에서 2,000만, 북한 200만, 캄보디아 200만, 아프리카 170만, 아프가니스탄 150만, 베트남 100만, 그리고 동구가 100만, 남미가 15만 명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중국의 농촌사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던 문화대혁명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문화대혁명까지 평가를 뒤바꾸면서 마오쩌둥의 과오를 변명한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이 마오쩌둥 같은 반열로 올라서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열었다면
자신은 중국 공산당의 제2의 창시자로서 유상을 확고하게 다지고 더욱 강한 중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해서 이 마오쩌둥의 명예회복을 단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미쳤습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이 미쳤다고 해야 옳을 겁니다. 아무리 시진핑을 우상화하고 장기 집권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문화 대혁명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신 시진핑 시대는 신 마오쩌둥 시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건 역사의 퇴행을 의미합니다. 신 마오 시대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잘못됐다는 전제를 하면서 이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의 불평등 사회를 가져온 원흉이다고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신 마오 시대는 또한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애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화대혁명 자체가 그런 애국주의 열풍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마오 시대를 주창하는 이유 자체가 덩샤오핑이 만들었던 집단 지도 체제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1인 지배 체제의 당위성도 생겨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가적 통제 시스템의 정당성도 보장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덩샤오핑을 뭉개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더불어 모두 함께 부자가 되자는 공동부유론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선부론을 넘어서자는 것이고 덩샤오핑의 그 선부론이 과도한 빈부격차를 유발했다라고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자 일면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올해 2월 우리나라의 탈빈, 그러니까 빈곤 탈출 공격전에서 전면 승리를 거뒀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을 괴롭히던 절대 빈곤 문제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역사책에 화려하게 빛나는 또 하나의 인간 기적을 창조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천년 몽상과 백년 분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라고 썼습니다. 완전한 시진핑 우상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의 이런 미친 짓이 과연 제정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릇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취는 물론이고 잘못까지도 균형감 있게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공산당의 역사 계류는 한마디로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역사 계류였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위기감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6중 전의 공부를 살펴보면 결코 근본적 문제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는 안 되고 걱정하면 살아남고 안주하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체 당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를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푸른 산이 소나무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듯 이미 정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집요하게 분발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보에서 말한 근본 문제는 뭘까요? 아마도 시진핑식 사회주의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장기 집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이 이루어지려면 시진핑식 사회주의 정착은 필수적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세계사적 흐름은 시진핑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진핑식 사회주의 기본 틀이 여기저기서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과의 디커플링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반시진핑파의 움직임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 6중 전회를 여는 기간 동안에 베이징 당국이 사실상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했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운 것이 많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런 계엄령 비슷한 조치를 내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도는 탄탄대로를 열어갈 수 있겠지만 자칫 중국 공산당 역사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도박이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자,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 가동에 대해서
외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블룸버그는 8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진핑 주석 한 사람에게로 집중된 중국의 권력 구조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시 주석의 잘못된 정책 경쟁을 견제하기 어려진 데다가 많은 관료들이 윗선에 눈에 드는 데만 열을 올리게 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전력난, 무역 갈등, 전염병과 자연재해 같은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세한 분석도 내놨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도 시진핑 주석이 창조한 중국의 정책 모델은 경직돼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시진핑은 이 같은 권력 구조를 만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은 뻔히 보이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은 그 길만이 우리의 길이라면서 뻑뻑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단단히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